PD는 그 PD, 피곤하고 더러워서 PD라고. 딴 일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초동 MC 겸 지휘자 지중배입니다. 오늘 제가 오케스트라 앞에서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하고 지휘를 하는 것처럼 TV 뒤에는 또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출한 거를 우리나라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김준수 SBS PD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약소하게나마 음식을 맞춰서 준비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카르파초인데요. 예. 이탈리안식의. 그 다음에 또 지금 문화가 중계를 하고 계시죠. 목요일 밤 12시 20분.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거기는 뭐 이제 음악도 하지만 문화라는 거는 또 여러 요소들이 하모니가 돼서 하나의 또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소스가 이제 간딘스키 소스입니다. 화가 칸디스키. 그 사람의 그림체 색깔을 이용했다고 한 소스이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전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맛만 보시고 메인 요리는 터프한 요리로 네네. 준비했습니다. 방송합니다. 일단 네. 식사하시고 저녁 시간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육회이지만은 타닥기를 해가지고 살짝 구웠고 맛있습니다. 또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다양한 음식들도 만들어 보시겠어요? 3대 천왕하면서 많은 맛집들을 찾아다녔죠. 이제 백종원 대표님하고 그 숨은 맛집들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입이 굉장히 고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입이 초딩 입맛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떡볶이 좋아하고 뭐 이래요. 어떠세요? 여기 오늘도 서초동이라는 저희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그 순수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순수하지 않은 제가 나와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뭐 연출을 맡아서 이제 코연출부터 했었던 거는 뭐 여러 작품이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 스타킹이나 붕어빵, 우차싸 프로그램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 연출로 해서 했었던 거 이제 즐거운가라고 이제 병만이 형이 시골 가서 집 짓는. 본 적 있어요, 저도. 네, 그리고 또 3대 천왕. 어우, 네, 그리고 빠지고 않고 봤죠. 푸드트럭, 그다음에 그 골목식당. 골목식당. 네, 푸드트럭 골목식당 이제 제가 기획을 다 해서 또 메인 연출 맡았던 프로그램이고요. 정글의 법칙도 이제 메인 연출로 해서 정말 뜨거운 프로그램들을 다 하셨네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리도 본업도 아니고 MC도 본업도 아니고 방송도 본업이 아닌데 방송의 대가분을 모셔서 대가가 아니라 PD 나부랭입니다. 문화가 중계에는 다양한 예술 장르들을 다루시나요? 주로 클래식이죠.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10월 달에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그 투란도트라고 네, 한번 있었죠.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지방에 있는 그 페스티벌이 있대요. 3, 4, 5월, 6월 이때요. 그때 그 팀 중에서 이제 투란도트를 맡은 올해 2024년에 했었던 그 라인업이 나와서 SBS 창사 기념 특집으로 그럼 SBS가 같이 주관한 공연인 건가요? 주간 방송사였죠. SBS가. 그러니까 뭐 오페라 또는 음악과 무용을 섞은 공연 그리고 클래식 공연 그렇게 실황을 녹화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D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PD 아버지가 KBS 라디오 PD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만드셨었어요. 김미숙 씨의 인기가요, 뭐 김희애 씨의 인기가요, 뭐 고현정의 인기가요, 뭐 이런 가요 프로그램.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하는 89.1 메가헤르츠 국민의 방송 KBS에서 하셨고요. 굉장히 많이 그런 가요 프로그램이나 가요 음반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 전공도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신문사도 시험을 쳤었고, 그래서 기자도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방송사 시험 다시 봐서 방송사 프로듀서를 하게 된 거죠. PD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그러니까 PD는 그 PD, 피곤하고 더러워서 PD라고. 그래서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휘자 보면 이렇게 모든 악기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지휘를 하잖아요, 음악. 저희도 그래요. 솔직히 프로듀서 PD 하면은 그런 시청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인력 관리, 후배 PD들, 편집 감독님들, 그다음에 작가님들, 이런 분들하고 또 합이 잘 맞아야 돼요. 프로그램은 굉장히 시청률이 좋은데 또 합이 안 맞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시청률은 안 좋지만 또 합이 또 잘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연출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방송사 연출은 그런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PD. PD라는 직업을 준비하실 때 PD도 여러 PD가 뭐 드라마 PD도 있고, 네, 교양 PD도 있고, 교양 PD도 있고, 예능 PD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야를 다 준비를 해오시면서 방송사로 들어가시나요? 왜냐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예 분류를 다 드라마 PD 따로, 예능 PD 따로 이렇게 뽑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라디오까지 다 포함해서 뽑아서 따로 예능 PD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실제 들어갔을 땐 발령은 또 처음에 교양국에 발령을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간에 2008년, 9년 이때 9년도에 옮기면서 또 예능을 하게 된 거죠. 클래식 음악계도 이제 오페라 연출가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제 연출을 하는데, 오페라 연출가가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작품을 이제 새로 숨결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면은, 또 영화 감독은 또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기의 작품을 연출을 하잖아요. 그럼 방송국 PD 분들도 어떤 그런 작업도 하시나요?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처음부터 만드신다든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3대 제작 과정이 기획, 촬영, 편집이에요. 그래서 기획 단계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새 프로그램을 없던 거를 만들 때 이제 기획 단계에서 그런 기획 의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골목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죽은 골목을 살리자. 골목 상권, 특히 골목 식당을 살려서 죽은 골목을 살리자라는 컨셉 내지는 기획 의도로 제작됐던 거고요. 또 크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작게는 이제 정글의 법칙 같은 경우는 그 시즌이 있어요. 몇 기냐, 45기냐, 46기냐. 그럼 시즌별 어떤 대기획 의도가 있어요. 시즌별. 원래는 연예인들이 대자연 속에서 자급자족 생존한다는 게 컨셉이지만, 기획 의도지만, 그 안에서 생존 컨셉이라고 그러죠. 생존 컨셉이라고 해서 이번 시즌에는 조난 생존이다. 물하고 지도하고 나침판만 줘서 알아서 조난된 것처럼 해서 알아서 찾아가는 뭐 이런 컨셉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누가 만들어서 처음 만들었던 예능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이런 시즌별 또는 프로그램 회차별 기획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들죠. 그럼 그런 고민을 하기 이전에, 기획을 하기 이전에,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작곡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감을 떠올려서 곡을 쓴다든지, 작가분들은 이제 글을 쓴다든지 하는데, 그 첫 작품의 구상은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일단은 내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그럴 경우에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그쵸. 그러니까 무슨 우리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한 거에서 소재를 얻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보다 보면 아, 요즘 이런 게 트렌드네, 이런 걸 해봐야 되겠네. 뭐 그래서 그 즐거움과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5도 2촌, 그래서 5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농촌에 산다 뭐 이러면서 세컨 하우스가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시골에 자기가 집을 짓고 살면 어떨까 뭐 이런 컨셉으로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기획돼서 제작됐던 거고요. 골목식당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식업 폐업률이 뭐 5년 안에 80%가 망한대요. 10집 중에 8곳이 망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식당도 살리고 골목 상권도 살리는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기획 의도로 이제 제작된. 그게 이제 똥 하고 떠오르는. 물론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했던 거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도 뭐 이제 저도 골목 상권에 관련된 책자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이제 다루는 대중 매체에서 다루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로 됐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방송 시절이 좋을 때 얘기고, 요즘은
그렇게 뜻대로 안 돼요. 그것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방송을 기획하고 이제 PD를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문제예요. 시청률도 걱정이 돼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내가 자꾸 곡을 쓰면은 이게 곡이 이상하면 그럼 나는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부담감도 이제 항상 느끼시겠네요. 네, 지금 요즘 더 그래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마루에 앉아서 다 테레비 봤잖아요. TV를 보면서 오직 그 지상파와 그 뒤로 이제 종편이 생겼지만 그런 한정된 채널에 한정된 매체로만 이걸 접했단 말이죠. TV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은 뭐 수많은 OTT,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 굉장한 어떤 위기와 미디어의 어떤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PD가 나 이런 거 만들어 볼래요? 이러면은 뭐 기획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1년에 한 번이든. 그러면 뽑히면 웬만하면 시켜줬어요. 회사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뭐 한 편짜리, 두 편짜리 해보자. 뭐 이번 설이나 추석 때 해보자.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해보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려면 이제 펀딩도 받아와야 되고 과연 이걸 또 지상파에 틀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OTT 오리지널로 이거는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OTT 쪽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막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결국 돈의 흐름,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이 본인이 리쿱을 받을 수 있어야 배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고계가 계속 쉽지가 않고 그리고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유튜브, OTT 등등 지상파에만 몰리던 모든 광고나 이런 또 사회적인 이슈, 화제성 이런 것들이 지상파에만 몰리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선택의 폭이 많다 보니까 돈이 이쪽으로 안 몰리는 거죠. 다 분산돼 되니까. 버리고. 예. 그러면은 잠시 저도 따뜻한 음식을 네. 메인 요리입니다. 네. 어린이 입맛에 맞췄어요. 초딩 입맛의 PD를 위한. 없던 요리가 아니에요. 이게 까놀레끼라는 이제 파스타 면인데 그쵸. 참치예요. 참치랑 토마토 아, 소스가 튜너 있어요. 좋아합니다. 그 정글의 법칙 때문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정글 가서는 그쵸. 뭐가 급하게 먹을 수 있을까? 따뜻하게 네. 그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드시죠. 네. 맛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참치와 어떤 토마토의 만남. 맛있어요.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저도 이제 지휘자로서 활동을 하면은 다양한 오케스트라, 다양한 뭐 협연자들, 솔리스트를 만나곤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음악가로서 활동했던 시간들 중에 꼭 기억에 남는 동료들이 있거든요, 음악가들이. 그럼 PD님은 그런 뭐 연예인분들이 있으신가요?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백종원 대표도 이제 같이 3대 천왕부터 골목 식당까지 다 같이 합을 맞췄는데 워낙 뭐 지금 봐도 뭐 사업적으로도 뛰어나시고 방송적으로도 뛰어나시고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신 것 같고요. 또 명만이 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예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과 모든 걸 써가지고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는 명만이 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더 끈끈해지신 거. 그렇죠. 그런 데서 한번 갔다 오면 또 그런 정글 시즌을 같이 했던 여러 연예인들하고 아직도 연락도 많이 하고요. 많이 끈끈해져요. 갔다 오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긴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그것도 투어를 돌고 막 그러고 한 두 달을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제일 좋게 남는 팀으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힘든 시기를 같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정글도 다니시고 골목도 다니시고 하다가 이제 순수 예술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뭐 발령이 글로 났습니다. 그런 거 빼고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가요도 좋아하고 영화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클래식도 좋아하는데 이제 좋아는 했으나 막 즐겨 듣지는 않았어요, 클래식을.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 뉴욕 연수를 재작년 12월에 가서 작년 8월에 왔는데 모마도 한 5-6번 갔었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도 가고 그러면서 명화를 보면서 그 클래식을 듣는 거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에 관심을 갖던 차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맡게
하게 됐고요. 문화가중계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재미가 있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이런 클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샘플링들을 해요. 요즘 그 아이돌들도 기존의 클래식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그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들.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신화도 많이 하고 막. 네, 그러니까요. 뭐 그 블랙핑크의 뭐 그쵸 그 노래도 그렇고. 또 그 관객과 이 관객들이 접점이 생기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더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진짜 더 저변을 확대시키고 대중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면서 이 공연을 연출하기가 조금 다른 분야보다 다른데 어려운데 그런 게 있네. 예를 뭐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 있고 뭐 피아노 솔로 공연 있고 뭐 국악 공연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무용. 무용. 네. 무용이 제일 어려워요. 어떤 이유로요? 무용 같은 건 예측이 안 되니까 그걸 막 리허설을 진짜 많이 보고선 진짜 이번엔 이 사람이 하수에서 상수로 뛰어감 뭐 이런 걸 머릿속으로 해야 되니까 되게 그거는 어렵더라고요. 오디오 픽업도 문제예요. 이게 클래식은 정적인 자세에서 연주를 하니까 마이크를 제대로 세워놓으면 대부분의 음이 픽업이 잘 되는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또 주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리스를 차잖아요. 근데 어떤 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리스를 안 차요. 천장 마이크로 하니까 그런 한계도 있고. 다 어려우시다는. 근데 그 중에서 무용이. 무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용은 솔직히 보는 것도 약간 이해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 하는 건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너무 길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는 솔루션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뭐 컴페티션도 있고 정글이야말로 정말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몸이 확 바뀌나요? 패턴도 바뀌어야 될 텐데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뭐 전공적인 분야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글의 법칙이나 골목식당도 그렇고 관찰의 느낌이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세요? 그 관찰 리얼리티 예능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대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만 정해놔요. 여러 대 카메라를 돌려서 진짜 리얼한 그 사람의 반응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리얼한 진짜 모습을. 그래서 그런 건 또 관찰 리얼리티 예능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스타킹 붕어빵 같은 거는 전형적인 이제 스튜디오 토크 내지는 쇼 프로그램인 거고 3대 천왕가 같은 건 약간 먹방하고 쿡방에 집중되면서 또 스튜디오에서 막 MC가 있고 VCR도 보고 뭐 이런 그냥 스튜디오 버라이티 예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2004년에 입사해서 거의 20년이 된 PD로서 느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만들고자 하는 DNA 열정, 노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만드는 사람들 보면 그런 깐깐함 내지는 집요함 내지는 몰입함이 있어요. 폰트도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폰트로 바꿔야 되고 막 그렇게 깐깐하게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물고 늘어졌을 때 후회도 없고 PD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제작 DNA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글의 법칙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 땅에 갑자기 내일 페루를 가고 싶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관련 서적도 보고 많이 참고하는 게 그 세계 속으로 본 촬영은 보통 정글의 법칙 같은 경우 3박 4일씩 찍어요. 답사는 열흘씩 해서 한 20일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막 섬이나 이게 정글이나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막 특히 막 섬으로 막 구성되어 있는 이런 데는 함부로 이 섬에서 저 섬을 못 가요. 갔다가는 막 외부인이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다 섭외를 해놔야 돼요. 장소를. 그 멀미 나오는 통통배 아시죠? 막 이런 막 출렁이요. 막 파도 세면을. 그거 타고 작가랑 그 코디랑 뭐 라인 PD라고 해서 이제 현장 섭외해서 막 배라든지 일꾼들 막 섭외해주는 그런 라인 PD들이 있어요. 같이 해서 막 엄청 멀미하면서 막 40군데를 돌아다녀서 섬을 다 섭외해놓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타고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이제 꼭 PD만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막 계속 들어가는 그런 전문가 DNA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정말로 출연자들과 팀원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네. 문화가 중계는 어떻게 보면 정적이고 연주자들과 또 부딪힐 일은 또 많이 없잖아요. 저만 반가워요. 서울시향 막 그 오보의 수석 연주자분 보면은 저는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너무 반가운데 본인은 저를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롯데 콘서트에서 밑에 롯데 1층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싶어요. 막 그런데
저분은 저를 모르니까 뭐지? 명함 주고 설명하면 그제서야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약간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 한국 클래식 업계가 어떤 더 대중화와 더 저변화 확대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매니저가 이번에 와서 촬영하는 PD예요. 뭐 인사하세요. 여기 한번 그게 필요한 거, 그거 필요해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리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폐쇄적이긴 하네요. 네. 서로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외부에서 보는데 순수 예술에 관련된 방송을 연출하시잖아요. 그 연출가의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이 순수 클래식 음악계가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네, 그런 전환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다가가기 힘든 게 있어요. 최강야구가 여자 야구 팬들을 야구장으로 불러 모았듯이 우리도 진짜 돈 주고 시한 콘서트고 누구 연주회고 갈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려면 그걸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대중문화 예능 PD로서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그분들이 많이 클래식에 관심이 갖게끔 대중들이 그런 걸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쪽 영역에서만 이때까지 해왔으면은 예를 들어 방송도 이제 공중파만 있던 것들이 다방면으로 생긴 것처럼 클래식 음악도 방송 다른 분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 것. 네,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이제 클래식을 관심을 갖게끔 우리가 아는 뭐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뿐만이 아니라 뭐 다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닌 것들도 거기에서 정말 좋아하고 정말 기가 막힌 멜로디가 있는 부분들을 또 찾아내고 그런 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끔 유도를 하려면 익숙하게 만들고. 네. 듣다 보면 또 좋아지잖아요. 멜로디라는 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저는 예능 PD로서 그런 어떤 전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클래식을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문화가 중계를 마치고 나서는 또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뭐 뭔가를 하고 할 수 있다. 오디션 프로가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펀딩도 다 됐어요. 네,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클래식 오디션 또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뭐 CCM 오디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존의 아이돌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도 오디션이지만 뭐 미술도 오디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슈퍼밴드와 팬텀 싱어가 또 인기 있을 때는 또 성악 분야나 밴드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마이너한 분야였는데 거기에 있는 입상자들이 또 콘서트가 매진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클래식 오디션도 해서 정말로 막 바순 잘 부는 사람들, 연주자들 뭐 오보에 잘 보는 사람들, 플루트 잘 보는 연주자들도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중들한테 이게 진짜 잘하는 연주자인데? 뭐 이거 진짜 잘하는 건데? 못하는 건데? 이 사람 원래 잘하는 건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악기로 국한지으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아는데 너무 많이 뭐 대중들 바순이나 모르잖아요. 저도 뭐 바순 연주회를 보러 간다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계기가 이제 방송이 해줄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펀딩? 그렇죠, 그렇죠. 펀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서초동에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는 거예요? 다 먹었잖아요. 후식이 없어요. 예. 아니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음악을 다룰 때 크게 봐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고 어떤 연출을 해야 되고 또 조직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PD님이랑 저랑 비슷해요. 마에스트로하고 PD하고 비슷합니다. PD님 작업하시는 모습도 또 뵙고 싶네요. 더러워요, 더티해. PD가 이게 늘 이제 예능 PD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보면 화려한 연예인들 막 아이돌 볼 수 있어 막 이제 막 아이들 사진 찍을 수 있고 막 사인 받고 막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촬영하고 밤새고 편집하느라고 밤새고 뭐 막 조연출 때는 뭐 거의 뭐 이틀 3일씩 집에 못 들어가고 막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연차가 높아지면 또 이런 부담, 시청률 또는 새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는 뭐 펀딩 돈을 어떻게 받을까? 막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그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푸드트럭 1위, 막 2번, 막 이제는 푸드트럭 없나요? PD 없어졌죠. 실시간 검색어에서 막 실검도 없어지고 시청률도 다 저하되고 광고도 줄어들고 있고 이러니까 어떤 예능 PD들이 많이 옛날보다는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 경쟁률도 제가 들어갈 때보다 지금 또 낮아지고 뭐 이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대우도 좋고 굉장히 일도 재밌고 또 이름도 막 날리고 스타 PD 막 이런 걸 꿈꾸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누구나 PD가 되는 시대잖아요. 유튜버들.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능 헤게모니가 이미 유튜브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온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 오늘도 서초동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문화가 중계? 목요일 밤 12시 20분.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훌륭하신 우리 지중배 지휘자님과 얘기를 나눈 게 너무 의미 있고 뜻깊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예술, 클래식도 어떻게 보면 대중화와 이런 사람들한테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도 문화가 중계 연출 PD로서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뭐 프로그램이 공연 실황 중계를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펀딩과 그런 걸 통해서 좋은 클래식 오디션이든 이런 아니면 클래식의 대중화가 될 수 있는 뭔가 전문가가 나와서 클래식을 쉽게 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서초동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다 나왔습니다. 저 역시 그 SBS 문화가 중계 목요일 밤 12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